강호동, 이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환한 웃음과 우렁찬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씨름판에서 시작해 방송가의 큰 별이 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강호동은 1970년 6월 11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주라는 천년 고도에서 태어난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가 자란 환경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강호동은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다만 남다른 점이 있다면 유난히 체격이 크고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강호동의 아버지는 그에게 늘 성실함과 끈기를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마음씨로 가족을 돌보며 강호동에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은 훗날 강호동이 방송인으로 성공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모두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강호동은 자신의 체격과 힘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씨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씨름을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이 길에서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씨름판에 들어선 순간 그는 자신이 찾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흙을 밟는 느낌, 상대와 맞붙는 긴장감, 그리고 이겼을 때의 성취감은 어린 강호동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씨름 선수로서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훈련하고 밥을 먹듯이 근력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씨름장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련이 힘들수록 더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씨름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서 뒤이어 싸움 기자다셨습니다. 그는 전국체전과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없는 선수였지만 점차 씨름계에서 주목받는 유망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씨름은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전략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1989년 강호동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 불과 19세였습니다. 이 우승은 그를 일약 스타 씨름 선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 선수의 장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동이라는 이름이 스포츠 신문에 자주 오르내렸고 씨름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성기는 199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강호동은 천하장사 타이틀을 2차례나 거머쥐었습니다. 1993년과 1997년 두 번의 천하장사 등극은 그를 명실상부한 씨름계의 제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하장사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우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씨름판에서의 강호동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체격은 183cm에 140kg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덩치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순발력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강호동과 맞붙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삿발을 잡는 순간 경기의 승부는 거의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씨름장에서 강호동의 모습을 보면 그는 마치 야생의 호랑이 같았습니다. 상대를 향한 집중력, 승부에 대한 집념, 그리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투지가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관중들은 그의 경기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특히 그가 상대를 들어 올려 매치기를 할 때면 씨름장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전성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강호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잦은 부상과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씨름은 온몸으로 부딪히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수많은 경기와 훈련으로 인해 그의 몸은 곳곳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할 것 없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1998년 강호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씨름 선수로서의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 불과 28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아직도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던 그가 은퇴를 선택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동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강호동 앞에는 막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로서의 화려한 경력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은퇴 선수들이 그렇듯 그도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체육관을 운영할까 아니면 씨름 해설자가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씨름 선수 출신의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강호동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씨름판에서는 당당했지만 방송 스튜디오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강호동은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씨름을 시작할 때도 막막했지만 끝까지 해냈던 기억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1999년 그는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실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대본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카메라를 어디로 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촬영장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스태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와치제발구인 강호동 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씨름을 배울 때처럼 방송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선배 개그맨들과 MC들의 진행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을 웃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씨름 선수 출신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주로 게스트나 고정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강호동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처럼 꾸미거나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02년 강호동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KBS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의 MC로 발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방송인으로서 진정한 시험대였습니다. 게스트로 나오는 것과 MC로서 프로그램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강호동만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게스트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씨름판에서 단련한 배짱과 카리스마로 프로그램을 장악했습니다.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로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해피투게더는 점차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강호동의 진행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대본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때로는 게스트보다 더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큰 몸집에서 나오는 엉뚱한 행동들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2004년 강호동의 인생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강호동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MC로 자리매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강호동은 이미 방송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각 방송국에서는 그를 모시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동은 신중했습니다. 무작정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엑스맨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에서 강호동은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자 중 한 명이 엑스맨이 되어 미션을 방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강호동은 이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관찰력과 추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씨름 선수 출신이라 단순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사실 강호동은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씨름을 하면서 상대의 심리를 읽고 다음 수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의 표정과 행동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개입하여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2007년 1박 2일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예능의 역사를 바꾼 작품이었습니다. 강호동은 이 프로그램의 리더로서 멤버들을 이끌었습니다. 1박 2일의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강호동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박 2일에서 강호동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멤버들을 다독이고 힘든 미션에서는 앞장섰습니다. 재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미지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추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고 온갖 벌칙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1박 2일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곳곳을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강호동과 멤버들이 전국 각지를 다니며 보여준 우리나라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며 고향의 향수를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강호동이 보여준 인간미는 각별했습니다. 시골 할머니를 만나면 진심으로 대했고 작은 식당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연출이 아니라 그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호동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1박 2일의 명장면들 중에는 강호동이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얼렁뚱땅 또 지나간다 같은 유행어를 만들어냈고 1박 2일 송을 부르며 멤버들과 함께 춤추는 모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단순히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1박 2일이 한창 인기를 끌던 2008년 강호동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도전했습니다. 바로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형식이었는데 강호동은 MC로서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도 그의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긴장을 풀어주면서도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강심장이라는 토크쇼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강호동은 게스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되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절했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2000년대 후반 강호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연예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녹화 스케줄이 빡빡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환한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강호동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세금 문제로 논란에 휘말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였기에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당시 그가 받은 심리적 충격은 컸습니다. 결국 강호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스스로 자숙하기로 한 것입니다. 2011년 9월 그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한 후 강호동은 긴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의 삶에서 벗어나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 시간은 그에게 있어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방송을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백기 동안 강호동은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바쁜 스케줄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그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향한 대중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3년 강호동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별바라기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조용히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청취자들이 자신을 다시 받아들여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강호동은 다시 예능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의 냉장고를 보고 셰프들이 요리를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호동은 이 프로그램에서도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복귀 후 강호동은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련을 겪으며 깊어진 인간미가 느껴졌습니다. 출연자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고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의 성공에 이어 강호동은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또 한 번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2015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배경으로 한 토크쇼였습니다. 강호동은 호동이 형으로 불리며 전학생으로 온 게스트들과 재밌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는 형님에서 강호동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고정 멤버들과의 케미스트리가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서장훈과의 티키타카는 프로그램의 큰 재미 요소였습니다. 강호동은 리더로서 프로그램을 이끌면서도 멤버들 각자가 빛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아는 형님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에게도 나이 든 시청자들에게도 모두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학교라는 배경이 주는 향수 그리고 게스트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강호동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가 아니라 재도약에 성공했습니다. 강호동의 MC 스타일은 독특합니다. 그는 대본을 철저히 준비하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반응을 중시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큰 흐름은 파악하고 있지만 세세한 멘트까지 외우지는 않습니다. 대신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시청자들에게는 더욱 진실되게 다가갑니다. 강호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연기하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재미있으면 크게 웃고 감동적이면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진정성이 시청자들과의 공감대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강호동을 보며 저 사람은 꾸미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또한 강호동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각별합니다. 방송에서나 일상에서나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예의를 갖춥니다.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에게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방송 외적으로도 강호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후배 연예인들을 격려합니다. 특히 씨름 후배들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은퇴한 씨름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줍니다. 강호동의 사생활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화려한 연예인 생활보다는 가정을 중시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도 가능한 한 참석하려고 합니다. 강호동은 자신의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예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강호동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씨름 선수 시절보다는 체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한때는 140kg이 넘었던 몸무게를 지금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대한 강호동의 애정은 특별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를 진행하면서 더욱 음식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지는 않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강호동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입니다. 많은 후배 개그맨들과 연예인들이 강호동을 롤모델로 삼습니다. 그의 프로 정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방송에 임하는 자세 등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강호동도 후배들을 아낍니다. 조언을 아끼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후배가 있으면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는 형님의 젊은 멤버들에게 강호동은 진짜 형 같은 존재입니다. 프로그램 안팎으로 그들을 챙깁니다. 방송에서 실수를 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격려합니다. 덕분에 멤버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는 형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강호동의 하루는 매우 바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다음 촬영을 준비합니다. 스케줄에 따라 여러 촬영장을 오가며 하루를 보냅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촬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시청자들에게 항상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촬영이 없는 날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을 만납니다. 강호동은 오래된 친구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유명해진 후에도 변하지 않고 옛 친구들과의 우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강호동의 인간관계는 넓고 깊습니다. 방송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를 쌓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좋게 평가합니다. 유머 감각도 뛰어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자주 웃깁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금방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립니다. 진지해야 할 순간에는 진지하게 임합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그를 좋은 MC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호동은 실수를 인정할 줄 압니다.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사과합니다. 2011년의 시련도 이렇게 정면으로 대처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강호동은 더욱 여유로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도 받아들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여유가 방송에도 묻어나와 시청자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강호동의 목소리는 그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우렁차고 힘있는 목소리는 씨름 선수 시절부터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방송에서도 이 목소리가 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목소리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재미있는 순간에는 목소리로 웃음을 더합니다. 패션 감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수한 편입니다.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선호합니다. 방송에서 입는 옷도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박함이 그의 이미지와 잘 어울립니다. 서민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강호동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는 인터뷰에서 오래도록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MC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는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며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마음도 큽니다. 자신이 닦아놓은 길을 후배들이 더 쉽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계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후배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송 제작 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름에 대한 애정은 여전합니다. 비록 선수는 은퇴했지만 씨름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씨름 대회를 후원하기도 하고 씨름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씨름이 자신을 만들어준 토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강호동은 독서를 즐깁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책 읽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주로 자기계발서나 인문학 책을 읽습니다. 책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방송에서 게스트들과 대화할 때도 이런 독서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여행도 좋아합니다. 1박 2일을 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이후로도 시간이 나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조용한 곳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음악 취향은 다양합니다. 트로트도 좋아하고 발라드도 즐겨 듣습니다.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이동하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좋지는 않지만 음악을 즐기는 마음은 누구보다 큽니다. 강호동의 술자리는 유명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후배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진지하게 들어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호동과의 술자리를 좋아합니다. 골프도 즐기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운동선수 출신답게 운동신경이 좋아서 골프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친구들과 라운딩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빠지지 않고 적당히 즐깁니다. SNS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개인 계정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서만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생활을 중시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합니다. 강호동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주어진 스케줄을 성실히 소화합니다. 촬영장에 항상 일찍 도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프로 정신이 오랜 시간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식사 예절도 바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를 진행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은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음식을 만든 셰프에게 존중을 표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가 시청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강호동의 웃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가 크게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게 됩니다. 스튜디오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능 MC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감정 표현이 솔직합니다. 슬플 때는 우는 것을 숨기지 않고 화날 때도 감정을 드러냅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적절히 조절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정직합니다. 이런 솔직함이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다가갑니다. 강호동은 약자를 배려합니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방송에서도 느껴집니다. 게스트가 긴장하면 편안하게 해주고 어려운 질문에는 도와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도전할 때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결정을 내린 후에는 과감하게 추진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그를 계속 성장하게 만듭니다. 강호동의 영향력은 방송을 넘어섭니다. 그가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음식이나 장소는 큰 인기를 끕니다. 1박 2일에서 방문한 지역은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만든 요리는 사람들이 따라 만들어 봅니다. 이런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1박 2일을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방송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강호동은 겸손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합니다. 후배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그를 더욱 존경받게 만듭니다. 건강한 쌍한 경쟁을 중시합니다. 다른 MC들을 경쟁 상대로만 보지 않고 함께 발전하는 동료로 생각합니다. 방송가 전체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강호동의 리더십은 독특합니다. 억압적이지 않고 포용적입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균형 잡힌 리더십이 팀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위기관리 능력도 뛰어납니다. 방송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재미로 바꿉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입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라이브 방송도 자신 있게 진행합니다. 강호동은 전통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방송에서도 전통 문화를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것에도 열려 있습니다.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포맷에 도전합니다. 젊은 감각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유연함이 그를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합니다. 강호동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신뢰가 갑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킵니다. 이런 신용이 쌓여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습니다. 방송에서 제품을 소개해도 사람들은 그가 정말 좋아서 소개한다고 믿습니다. 인내심도 강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참고 견딥니다. 씨름 선수 시절 훈련의 고통을 견뎌낸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방송에서도 지루한 대기 시간이나 반복되는 촬영을 묵묵히 해냅니다. 강호동은 감사할 줄 압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강호동은 조심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현재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강호동의 인생을 돌아보면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씨름 선수로 성공하고 방송인으로 변신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 실패에서 배우는 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 겸손함의 가치 등을 보여줍니다. 강호동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강호동은 여전히 방송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는 형님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위로받고 웃음을 얻습니다. 강호동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2011년의 시련을 극복하고 돌아온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이 오히려 그를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슈퍼맨보다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에게서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강호동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가 만든 프로그램들, 남긴 명장면들도 있지만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그의 태도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그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선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강호동을 보며 꿈을 꿉니다. 자신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강호동의 삶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노년의 어르신들도 강호동을 좋아합니다. 그의 모습에서 옛날 우리네 인심을 봅니다. 정이 많고 의리가 있고 솔직한 모습이 옛날 사람들을 닮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인간미를 강호동에게서 찾습니다. 강호동은 세대를 아우르는 연예인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좋아합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그의 매력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방송 일을 하면서도 강호동은 일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유명인이지만 평범한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줍니다.
강호동의 하루하루는 도전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해도 매번 새로운 재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신선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합니다. 이런 현명함이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강호동의 미소는 진짜입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의 웃음을 보며 따라 웃게 됩니다. 웃음은 전염된다고 하는데 강호동의 웃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중시합니다. 방송 시간을 지키고 약속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시청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책임감이 신뢰를 만듭니다. 강호동은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단순합니다. 열심히 살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원칙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강호동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평범한 사람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이것이 강호동의 이야기입니다. 씨름판의 천하장사에서 안방극장의 국민 MC가 되기까지 그의 여정은 감동적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